도지사 출마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동안 4선 중진위원으로 당에서는 사무총장도 역임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또 정부에서는 과분하게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성원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이러한 국민적 성원을 어떻게 되돌려 드려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답을 경기도에서 찾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서울 중심에서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그 서울을 정비를 하면서 청계천변에 있던 판자촌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 광주 대단지가 되어서 오늘날의 성남의 시초가 됐고 또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생필품 공단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마련해야 됐는데 그것을 철산리에다가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광명시 탄생의 계기가 됐고 또 서울 시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던 공해업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게 바로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강주 이주를 시키게 됐고 그러면서 안산시가 탄생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경기 1.0 시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경기 1.0 시대에는 쫓겨서 왔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뒤에 1980년대 후반부 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들어오면서 서울이 급팽창을 해요. 그래서 주택난이 대두가 되고 주택난은 이 국가적 이제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일산, 분당, 중동 이렇게 5대 신도시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것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동탄이다, 파주 운정지구다, 또는 이제 남양주다, 하남이다. 이게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경기도가 난개발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2.0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0 시대는 쫓겨서 오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2.0 시대는 밀려서 오는 시대였던 거죠. 어쩔 수 없이. 1.0 시대, 2.0 시대에는 서울의 필요로 해서 공장이 필요하면 공단을 짓고 그 잠자리가 필요하면 아파트를 짓던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없었고 또 교육시설도 없었고 또 문화시설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살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학교를 찾아서 서울로, 문화시설, 쇼핑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서울로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125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또 하루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서울을 다녀오는 횟수가 286만 건이나 돼요. 이렇게 되니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교통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가는 철도 놓고 도로 뚫는데 급급했던 거죠. 하면 할수록 경기도는 서울에 더 예속이 강화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또 경기도민들이 쓰는 돈을 얼마나 쓸까? 조사를 해봤어요. 카드 사용료를 현금 쓰는 건 조사가 안 되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47조 원을 씁니다. 그래서 47조 원의 36%를 서울 가서 쓰는 거예요. 17조 원이나. 만약에 그 서울 가서 쓰지 않고 경기도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의 경기가 얼마나 많이 살아날 것인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서울을 우리가 지향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구상이 K 남부권, 서북부권, 동북부권, 경기도를 이렇게 그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K밸리, 서북부권은 K-팝밸리, 동북부권은 K-아트밸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고부가 가치의 지식산업,
또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이런 쪽으로 경기도를 만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더 이상 서울의 예속이 되지 않고 정체성을 갖고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도 변화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서울만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변화해야 되고 또 경기도가 가장 많은 1200만 명의 인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게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네트워킹을 잘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만 가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창조 경제네요. 그렇죠. 창조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를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서에서 그 답을 못 내놓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저는 창조 경제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고 고부가 가치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자가 50만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외국 근로자 50만 명을 공식으로 수입해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까지 100만 명이 있잖아요.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관 시절에 그게 바로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컨텐츠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자리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코디를 잘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됐다라고 하는 가평, 양평 떠나가는 지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바꿨어요. 지금 전국에 군이 그 8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양평입니다. 그리고 가평도 인구가 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느는 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평이나 양평에 규제가 풀려가지고 공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기업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교육환경과 문화환경을 바꾸면서 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까지의 공약과 같이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게 컨셉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경기도나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 규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김문수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일만 하면 그 규제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그 규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면은 우리 지역구만큼 규제가 많은 지역이 없죠. 물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받는 규제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수도권 규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보, 국방 시설 때문에 받는 그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물 때문에 받는 규제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물 때문에 더 규제가 첨언이 된 거죠. 이 세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돼 갖고 뭐 제가 따져보니까 13가지나 돼요. 규제 법안이. 이 규제에 대해서 저만큼 이 법안을 많이 제출한 사람도 없고 제가 이 세 가지 법을 다 바꿔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은 게 3차례를 냈는데 3차례가 다 폐기가 됐어요. 대통령 의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 그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논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규제 타령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제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맞는 규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 규제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규제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규제를 받는 산업은 난 배제하자는 거죠. 이제 그 부가가치가 없어요. 이제 제조업을 하잖아요. 제조업
예를 들어가지고 천안에 충남의 탕정 지역에 삼성에서 2조 원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라인을 2개 라인을 깔았대요. 네. 이게 제가 듣기만 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고용된 인력이 200명이 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조 산업이라고 하는 다 기계가잖아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이 일자리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용 지수를 보면 제조업은 같은 10억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10억을 투입을 했을 때 일자리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고용 지수 아니겠어요? 일자리 창출 지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조업은 같은 10억을 투입을 하면 5개 내지 6개 자리밖에 일자리가 안 나와요. 평균. 그런데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이런 서비스 산업은 10억을 투입을 한 12개 내지 18개가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훨씬 더 많은 2배, 3배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그 일자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자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가 그걸 해갖고 마진율이 15%가 넘으면 아주 대성공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극단적인 예지만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을 투입을 해갖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3조 5천억을 벌어들였거든요.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어디 있어요? 환경도 받고 교육도 받고 문화도 받고 이러한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자는 거죠. 이제는 안 풀리는 거 대통령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규제 타령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얼마나 우리 김문수 지사가 노력을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가장 규제를 많이 받던 지역에서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제가 돌파구를 찾은 게 그래서 규제받지 않으면서도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문화, 교육 환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곳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만한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고 그 공장 총량제라든지 이제는 그 정도면 우리는 충분하다. 충분한 거 다 풀어야 되지만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K밸리를 만들고 관광과 문화를 접목을 시켜갖고 K아트밸리를 만들고 K팝밸리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자는 거죠. 콘텐츠 위주로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산업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식 산업,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가자. 이러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 언제까지나 이제 이 제조 분야로 가기 그거는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일본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있는 일본, 제조업 산업을 하는 중국, 그 사이 샌드위치를.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이 고부가 가치 산업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이미 소니를 삼성이 제치고 일본을 흔들고 있잖아요. 전략을 바꾸면 저는 가능하다고.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2만 불, 7년 동안이나 적재되어 있는 2만 불 시대를 뚫고 3만 불, 4만 불 시대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고 하면 이 경기도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해서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문화 쪽에 상당히 있고 많이 깊이가 있으신데 지금 지자체마다 문화라든지 그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영화제, 한평의 나이트 축제. 저도 그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의원님 책을 읽다 보니까 양평군립미술관 2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자체마다 문화의 방점을 뛰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만큼 거두지 못하는 뱅패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도 해봤어요. 이게 문화 인프라,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들의 활용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걸 전체를 다 활용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27%예요. 활용도가.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얼마냐? 그 시설을 만드는데 3조 8천억이나 들어가요. 3조 8천억 중에 27%만 쓴다라고 하면 얼마를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유가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경험을 했고 조사를 했고 현장을 가봤고. 근데 뭐냐? 지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이러한 시설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해요. 그래갖고 보면 체육관 짓고 도서관 짓고 문화회관 짓고 청소년회관 짓고 노인회관 짓고 어린이집 짓고 다 줘요. 근데 그게 땅을 그렇게 제때제때 확보를 못하고 그 예산을 제때제때 확보를 못하고 다 부처가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체육관 있고 문화회관 여기 있고 도서관 여기 있고 여성회관 여기 따로따로 전부 다 있고 또 그것이 퍼펙트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대충 짝퉁식으로 돼 있어요. 그 구색만 맞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강당은 있는데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해야 돼?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퇴근 시간에는 칼같이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퇴근 이후에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시절에 이거를 묶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데는 묶어보자. 그러니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 틀려갖고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왜 되냐? 이게 제가 지사가 되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걸 매각을 해라.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하고 한 장소에다가 그 복합시설을 딱 묶고자는 거예요. 거기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공연장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다 돼요. 땅 확보하기 쉽지가 않아요. 역세권 개발을 하는 데는 역세권에서 같이 넣잖아요. 예를 들어 수원시가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 역세권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개 층 우리가 뭐뭐뭐뭐 시설을 우리가 쓴다. 그럼 거기에 예를 쇼핑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쇼핑센터가 사람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문화강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여기서 해주니까. 서로 다 윈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세권 살아나고 또 얼마나 편하겠어요. 오고 가고 교통편도 편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재래시장 살리는 방법. 저는 가장 잘못된 법 중에 하나가 SSM법이에요. 그 법 때문에 더 재래시장이 안 됩니다. 500m 떨어져 있다고 그거 떨궈 놓는다고 해서 그걸 갑니까? 재래시장 올 사람이 주차장에 안 돼 있으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차 세워놓고 거기서 다 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안 되는 거죠. 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래시장에다가 저는 이제 그런 장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복합시설을 만들 땅은 재래시장에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주차시설 다 해주죠. 지하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 복합센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시장 한 바퀴 삥 돌아가 그러니까 그 시장 봐가지고 가게 되면 활성화되는 거죠. 지역구가 경기 북부죠. 그죠? 그 대부분의 그 후보자님들은 경기 남부권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비교 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구적 투표권자, 유권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우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경기 북부, 특히 가평이나 양평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변방이었었고 아직까지도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하고 세 군데가 군으로 남아있는 그런데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 양평이 인구가 7만 8천이었고 가평은 5만이었었어요. 지금 가평 인구가 6만이 넘어섰고 양평은 무려 10만이 넘어섰어요. 계속 줄던 데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 다 양평 가평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뭐 때문에 찾아오느냐? 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삶의 굉장히 높아요. 그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확 바꾸지 못하지만 그 계기가 만들어지고 변화돼 가고 있는 거죠. 크게 갖고 인구는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 실제 그 지역에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이 업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 의정 활동에서 뭐를 했느냐 그게 업적일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은 냉정하게 저는 판단할 거예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경기도가 정말 제대로 이게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뭘 보러 오긴 가요. 문화 연례 같은 경우. 근데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가는 거는 그냥 중간 점수예요. 역으로 서울 사람이 경기도를 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된다면 이제 그게 세계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사람을 경기도로 당길 수 있는 어떤 뭐 문화, 어떤 그런 데 대한 미책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3.0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찾아오는 경기도예요. 찾아오는 경기도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K밸리, K아트밸리, K팝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K밸리를 보면은 지금 판교 테크노빌이 만들어져 있고 광교 테크노빌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그 우리나라 국내의 모든 소프트 산업, IT 산업들이 몰려갔어요. 그게 지금 판교만 하더라도 650개의 업체가 가 있고 3만 9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못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여기다 접목을 시켜줘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봐요.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밤되는 캄캄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문화가 없기 때문에. 밤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 거리에다가 밤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저는 지금 이제 그 현지에 입주하고 있거나 새로 개발하는 개발업자분들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가는 분양하지 말아라. 왜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동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거리에 들어오려는 커피숍 중에서 최고의 커피숍, 빵집 중에서 최고의 빵집, 가격은 똑같이 준다. 내가 골라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리를 한번 걸어봐야 세계의 트렌드를 내가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거리를 걷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류, K-팝을 또 접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도 판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꾸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접목한 하나의 예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서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서울 사람들이 일 때문에 판교로 오고 광교로 와요. 다 몰릴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나 현대의 본사가 60년대, 70년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는데? 강북 쪽이? 강북에 있었잖아요. 지금 강남에 강남으로 갔잖아요. 왜 강남으로 가죠? 그게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움직이면은 따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판교, 광교로 오게끔, 경기도로 오게끔 돼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판교에는 네이버를 비롯해갖고 그 NC 소프트라든지 그러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다 이미 옮겨왔어요. 그 옮겨오게 되면 그거하고 지금 이제 저는 삼성 본사가 수원이나 판교나 광교로 옮겨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거기에 일단 하드웨어 연구 단위가 다 있잖아요. 그것과 네트워킹이 계속 되려고 하면 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과제 중에 하나가 판교 근교에다가 이런 그 독신자용 아파트, 이제 그 근로자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주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세대 분리 아파트 리모델링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성남이라든가 분당에 있던 구시가지 이거를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계획되지 않는 멋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완전 남겨버려 돼 있잖아요. 그것만 잘 하려고 이거를 지금 제가 하는 건 건역별로 하고 묶어서 이걸 촘촘하게 엮어주는 거예요. 네트워킹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 회장님이 걱정을 하셨던 이게 단기간 내에 되냐? 그게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게 이 정책이. 그래서 이거를 도지사 간다고
기초단체장들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건데. 그럼 잘 됐으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현재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그 친하실 텐데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아니죠.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2.0 시대에 예, 2.0 시대에 그걸 메꿔야 할 수 되니까. 없어요. 시대가 메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그 기반 위에다가 다음 도지사는 누가 되든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예. 경기도 살지 못하고 대한민국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가 정말 애를 써서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예. 그 이유에다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제일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광범위한- 벌판에서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요. 그게 다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다 부정하게 되면 맞아요. 이제 이게 다시 머리 아프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갖고 복합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자 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돼요. 다 산재되고 그걸 매각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매각하면 그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 우선적으로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지자체한테 인센티브를 먼저 주겠다. 몇 개 하겠다. 딱 이렇게 공언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하게 되면 그 해놓는 걸 보면 다 서로 다 하려고 이제 붙죠.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소를 모는 것도 있는데 원앙소리 영화 보셨나요? 봤죠. 예, 그게 이제 단편,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예, 단편 영화인데 지금 예수님 복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더라고요. 예수님들이 되게 그것도 제가 만든 거죠. 예, 비니급 부익부인데 네.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뭐 복합 예술가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소프트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지, 경기도 도시사로 된다면 어떤 쪽으로 사실 그 예수님 복지법이 제가 법안 내놓고 또 제가 장관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통과를 시켜서 그 체제를 불완전하지만 거의 어거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문화예술복지법이. 예. 그게 그만큼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가 향상이 돼야 저는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행복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투자는, 문화 복지에 대한 투자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건 선순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한테 투자를 해서 복지를 제대로 해주면 이 사람이 창작을 더 그만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창작을 많이 하면 국민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돈을 또 쓰니까 그게 또 다시 돌아요. 또 문화예술은 계속 돌아요. 이게. 그래서 시너지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복지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를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수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 얘기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가 되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간혹 가다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이것은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시스템상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된 거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잘 사느냐 잘못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문화적 혜택을 더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의료 혜택인데 의료 혜택은 맨날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꼭 아플 때는 서울에 올 수 있어요. 그 좋은 병원이 있는데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생활이에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의 문제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과 직결되는 것은 문화복지. 내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는 게 바로 문화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단순하게 뭐 과거와 같이 사치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문화가 곧 돈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딱 했다면 정병국은 경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이게 가장 큰 경제를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나가야 될, 또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 지상파만 있을 땐 지상파 3사만 통제를 하면 통제가 다 됐던 거예요.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풀어놓는 거예요. 미디어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그 이제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자기는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광고 시장을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KBS는 공영방송 광고하지 마라. 그걸 다 빼서 수신료를 현실화시켜주고 그 광고 시장을 나머지 미디어, 뉴미디어들한테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지하고 있는 게 30% 아닙니까? KBS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거는 왜 밀렸냐, 못했냐. KBS의 그 거대한 언론 압력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정치권이 손을 들은 거예요. 마이너들만 그러니까
피 터지게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건데 제가 아주 선부장으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요것만 제가 내면 저기 저 부분적으로 문화 소통과 공감의 코드라는 저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종편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회장들이 날 찾아가고 면담 요청을 해서 만나서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종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왜 종편 왜 해요?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을 못해. 그래서 회장님,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까?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먹을 게 많아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종편을 하면은 지상파 이거 허가만 나면은 로또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먹을 게 많은데 누가 그걸 종편을 찾느냐. 그 종편을 하면 망합니다. 진짜 방송을 하시고 싶으면 단정을 하시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걸 딱 받아들인 데가 CJ예요. 그 CJ가 지금 최고로 나가잖아요. 그게 다른 종편들이 CJ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 제 얘기를 들은 데는 잘 나가고 안 들은 데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지. 성국의 노조를 다 장악을 했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논리를 그렇게 빗대서 간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 지상파 방송국이 자기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센터 경기 방송인데요. 부천 하면은 이제 문화특별시로 이제 이렇게 표단이 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쭉 들어보니까 문화 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탁월해. 예, 그래서 부천시에다가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부천시가 그 과거에 그 공단이 있었던 이미지를 문화를 통해서 개선한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천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만화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영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도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장르별 예술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또 그것을 산업으로서 어떻게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경기가 턱 나으리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이제 새해에도 이러한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함께 더불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더 이상 경기도가 서울에 예속된 곳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더 좋은 창조적 일자리,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문화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듭시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대교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렛마늘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